여러분, 혹시 요즘 잠 못 이루시나요? 통장 잔액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시나요? 주변에서 노후에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는 말 들으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가게 운영하다가 65세 은퇴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들 걱정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요? 최소 3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 돈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마트 갈 때마다 물건 담았다 빼고 담았다 빼고 반복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마음 편히 못 마셨습니다. 카페 앞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5천 원이 아까웠습니다. 친구들 만나자고 하면 괜히 핑계대고 안 나갔습니다. 밥값 내는 게 부담됐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엔 아직도 1억 2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돈이 3천만 원밖에 안 줄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7년 동안 3천만 원만 쓴 겁니다. 1년에 400만 원 조금 넘게 쓴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보니 알게 된 현실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살짝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통계부터 보시죠.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순자산 3억도 안 됩니다.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놀랍죠? 전체 가구 중에서 10집 중 3집은 1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불행하게 사십니까? 천만에요. 동네 경로당 가보세요. 복지관 가보세요. 모두들 웃으면서 잘 사십니다. 저보다 통장에 돈 적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보다 더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쓰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7년간 가계부 써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와 둘이 삽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처음엔 200만 원 잡았습니다.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160만 원 정도면 넉넉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 원 나갑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다 합쳐서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 조금 더 나가고 겨울에 난방하면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도 평균 15만 원이면 됩니다. 식비는 50만 원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고 시장도 가고요. 아침은 집에서 간단하게 먹습니다. 빵하고 우유 먹거나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으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먹을 때가 많아요. 저녁은 집에서 해 먹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2~3번 합니다. 자녀들이 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병원비가 20만 원쯤 듭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습니다. 한 달에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아내는 혈압약 먹어요. 역시 15,000원쯤 나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검사받고 약 처방받습니다. 그때 진료비가 몇만 원 듭니다. 가끔 감기 걸리거나 배 아프면 병원 갑니다.
다 합쳐서 한 달 평균 20만 원입니다. 실비 보험이 있어서 큰 병원비는 돌려받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각자 15,000원씩 3만 원입니다. 요즘 저렴한 요금제 많아요. 데이터 많이 안 쓰니까 기본 요금제면 됩니다. 보험료가 20만 원 나갑니다. 실비 보험하고 암보험이요. 젊을 때부터 드러났던 겁니다. 이건 꼭 유지하세요.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정말 도움됩니다. 제 친구 한 분이 작년에 암 진단 받으셨는데 보험금으로 3천만 원 받았어요. 교통비는 거의 안 듭니다. 65세 넘으니까. 버스, 지하철 공짜니까요. 택시는 정말 급할 때만 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그것도 10,000원 안 듭니다. 나머지 20만 원 정도는 여가비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가끔 영화 보고요. 경조사비도 여기서 나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경조사 있어요. 한 번에 5만 원씩 하면 10만 원입니다. 나머지 10만 원으로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60만 원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200만 원보다 40만 원이나 적게 듭니다. 왜 이렇게 적게 들까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쓸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 다니면서 교통비도 들고 점심값도 들고 회식비도 들었잖아요. 옷도 자주 사야 했고 신발도 자주 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돈이 안 듭니다. 그런데 연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55만 원 나옵니다. 저는 25살부터 40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와요. 아내도 40만 원 나옵니다. 아내는 30년 정도 납부했어요. 합치면 95만 원입니다. 기초연금도 받습니다. 둘 다 받으니까 한 달에 55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각자 30만 원씩 받았는데 올해 조금 올랐어요. 그럼 총 연금이 150만 원입니다. 생활비가 160만 원이니까 부족한 게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요. 1년이면 120만 원 부족합니다. 20년을 산다고 쳐도 2,4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제 통장엔 1억 5천만 원 있었잖아요. 비상금으로 5천만 원 빼놓고도 1억이 남습니다. 충분하고도 남는 겁니다. 40년을 더 살아도 되는 돈입니다. 실제로 7년 살았는데 3천만 원밖에 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지 혜택을 잘 활용했거든요. 이자 수입도 있고요. 정기예금 들어나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자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거의 안 줄어요. 복지관 다니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4번 갑니다. 월요일엔 탁구 치러 가고, 화요일엔 노래 교실 가고, 목요일엔 서예 배우러 가고, 금요일엔 건강 체조합니다. 다 공짜예요. 복지관 프로그램 정말 다양합니다. 요가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댄스도 있어요. 한글 교실도 있고, 스마트폰 교실도 있습니다. 영어 회화 배우는 분들도 계세요. 사진 찍는 법 배우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많습니다. 복지관 점심도 먹습니다. 3,000원에 반찬 4개 나옵니다. 김치찌개에 생선구이에 나물에 김치 나와요.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싸고 맛있어요. 일주일에 4번 먹으니까 한 달이면 5만 원 가까이 절약되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같이 탁구 치는 분들하고 친해졌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저녁도 먹습니다. 도서관도 자주 갑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요.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도서관 가면 공짜로 시원합니다. 전기세 안 들고 신문도 보고 책도 봅니다. 요즘 역사책 읽고 있어요. 조선시대 이야기 재미있더라고요.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요. 매일 오는 분들이 계세요.
같이 신문 보고 이야기 나눕니다. 점심때 되면 같이 나가서 밥 먹기도 하고요. 보건소에서 독감 주사 맞고 건강검진도 무료로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기본 검진 해줘요.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소변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습니다. 다 공짜예요. 문제 있으면 병원 가라고 알려줍니다. 독감 주사도 매년 가을에 맞습니다. 안 맞으면 겨울에 독감 걸려서 고생하거든요. 이것도 공짜입니다. 버스 타고 시내 나가서 박물관도 가고 미술관도 갑니다. 다 공짜예요. 국립박물관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유물도 보고 전시회도 봅니다. 미술관도 자주 갑니다. 그림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국립공원도 무료예요. 날씨 좋은 날 가끔 산에 갑니다. 높은 산은 못 올라가고 낮은 산 천천히 올라갑니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아요. 이런 거 활용하면 한 달에 30만 원은 절약됩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대신 문화센터 다니면 한 달에 10만 원 듭니다. 점심 밖에서 사 먹으면 10,000원씩 듭니다. 도서관 안 가고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세 10만 원 나옵니다. 병원 검진 받으면 10만 원 듭니다. 다 합치면 30만 원 넘게 절약되는 거예요.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쓰는 돈이 줄어듭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65세 때랑 70세 넘어서랑 확실히 다릅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자연스럽게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이 편해지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고 책 읽고 집에서 쉬는 게 좋아집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한 달에 서너 번이면 충분해요. 매주 만날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면 됩니다. 옷도 새로 안 삽니다. 있는 옷 입으면 되니까요. 옷장 열어보면 옷 많아요. 입을 옷이 충분합니다. 신발도 편한 운동화 한두 켤 내면 됩니다. 구두는 명절 때나 신어요. 평소엔 운동화가 제일 편합니다. 가방도 새로 안 삽니다. 있는 거 쓰면 되고요. 시계도 핸드폰으로 보면 되니까 비싼 시계 필요 없습니다. 젊을 때는 체면도 있고 남들 눈도 신경 쓰였는데 이젠 그런 거 없습니다. 제일 편한 옷 입고 다닙니다. 명품 가방도 필요 없고 비싼 시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하고 편하면 됩니다. 이게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욕심이 줄어듭니다.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통장을 3개로 나눴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 잘해도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여기엔 한 달 쓸 돈만 넣어둡니다. 160만 원이요. 연금 나오면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매달 들어와요. 그럼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통장만 보면 됩니다. 다른 통장은 쳐다도 안 봅니다. 생활비는 여기서만 씁니다. 두 번째 통장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5천만 원 넣어뒀습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 날 때만 쓰는 겁니다. 작년에 아내가 백내장 수술했을 때 8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썼습니다. 수술비에 입원비에 다 합쳐서 800만 원 나갔어요. 보험으로 400만 원 받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비상금에서 썼습니다. 올해 보일러 고장나서 3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썼어요. 이런 큰일 아니면 절대 안 씁니다. 손주 용돈 주고 싶어도 참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생활비 통장에서 씁니다. 비상금은 정말 비상시에만 쓰는 거예요. 세 번째 통장은 여유금 통장입니다. 나머지 돈 다 여기 있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 들어놨어요. 지금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자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고요. 목돈 들어갈 일 있으면 여기서 씁니다. 작년에 손주 결혼할 때 500만 원 줬습니다. 여기서 꺼내서 줬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생활비 통장만 보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돈 많이 쓴다고 생각 안 됩니다. 예전엔 통장 하나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얼마 썼나, 이번 달 얼마 나갔나 계속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요. 한 달에 160만 원 썼는데 통장 보면 1억 5천에서 160 빠진 거 보이잖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그런데 생활비 통장만 보면 매달 160만 원으로 리셋되니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기초연금 꼭 받으세요. 안 받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만 해도 서너 분 계십니다. 신청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시냐고 물었더니 모르셨대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잘 사니까 못 받는 줄 아셨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 소득하고 재산만 보는 거예요. 자녀 소득은 안 봅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들고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다고 하세요. 직원분들이 다 도와줍니다. 서류도 대신 써주고요. 어렵지 않아요. 전화로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번호는 1355입니다.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집으로 찾아와서 도와주기도 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으로 오셔서 서류 작성 도와주십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다 집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한 사람당 34만 원입니다. 부부면 55만 원 받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1년에 660만 원 버리는 겁니다. 10년이면 6,600만 원이에요. 꼭 신청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에는 절대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엔 아꼈어요. 병원 가기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배 아파도 참고 머리 아파도 참았어요.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면 되지 뭐하러 병원 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릎이 아팠는데 참았거든요. 한 달 참았습니다. 나중에 병원 갔더니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왔으면 약으로 됐을 텐데 이젠 주사 맞아야 한대요. 돈도 더 들고 고생도 더 했습니다. 주사 맞는데 50만 원 들었어요. 그 뒤로는 아프면 바로 병원 갑니다. 참지 않습니다. 정기 검진도 꼭 받아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해줍니다. 2년에 한 번씩은 돈 내고 종합검진 받습니다. 20만 원 정도 들어요. 아깝지 않습니다. 암 검진도 2년에 한 번씩 받아요.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제 친구가 위암 걸렸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고 완치됐어요. 건강 잃으면 돈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약도 꼭 챙겨 먹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고 하면 꼭 먹어요. 당뇨약 매일 먹습니다. 빼먹으면 안 돼요. 혈당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합병증 생깁니다. 영양제도 먹습니다. 비타민 먹고 오메가3 먹어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듭니다. 아깝지 않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친구 중에 영양제 아껴서 안 먹는 분 계세요. 그런데 자주 아프십니다. 병원비로 더 많이 나가요. 운동도 합니다. 복지관에서 체조하고 집 앞 공원도 매일 걷습니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걸어요. 돈 안 들고 건강해집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습니다. 안 걸으면 몸이 찌뿌둥해요. 날씨 안 좋은 날은 집에서 스트레칭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요. 이것도 공짜입니다. 자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작은 아들은 아직 총각입니다. 명절 때 보면 용돈 줍니다. 고맙죠? 10만 원씩 20만 원 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생활비 계획 세우진 않습니다. 언제 안 줄지도 모르고 애들도 힘드니까요. 큰아들은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작은 아들은 결혼 준비하느라 돈 모으고 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힘듭니다. 집값 비싸고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고요.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든대요. 거기에 부모까지 모시면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애들한테 도움되는 겁니다. 짐 안 되는 게 최고예요. 명절 때 용돈 받으면 고맙게 받고 가끔 밥 사주면 맛있게 먹고 그 정도면 됩니다. 경제는 독립으로 가야 합니다. 서로 부담 안 되게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1월하고 7월이요. 통장 잔액 확인하고 계획대로 되고 있나 봅니다. 생활비 너무 많이 안 나갔나, 비상금 건드린 거 없나 확인해요. 건강은 어떤가, 새로 생긴 병 없나, 병원비는 얼마나 나갔나 다 체크합니다. 저는 수첩에 적어둡니다. 1월 1일하고 7월 1일에 점검합니다. 수첩 펴서 하나하나 확인해요. 생활비 통장 잔액 얼마, 비상금 통장 얼마, 여유금 통장 얼마 다 적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달하고 비교해 봅니다. 이렇게 점검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하면 지출을 조금 줄이고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씁니다. 작년에 점검했더니 병원비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관리 더 신경 썼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약도 잘 챙겨 먹고요. 그랬더니 올해는 병원비가 줄었어요. 계획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 바꾸면 됩니다. 유연하게 가야 합니다. 위험한데 돈 넣지 마세요. 주식하지 마세요. 저도 5년 전에 주식 좀 했습니다. 친구가 돈 번다고 해서요. 1,000만 원 넣었다가 500만 원 날렸습니다. 삼성전자 샀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기다리면 오른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팔았는데 500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 뒤로 절대 안 합니다. 코인은 더 위험해요. 동네 분이 코인 했다가 2천만 원 날렸어요. 누가 고수익 난다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은행 정기예금이 제일 안전합니다. 수익률 낮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자 4% 정도 됩니다. 1억 있으면 1년에 400만 원 이자 나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이것도 큰 돈입니다. 원금만 지키면 됩니다.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65세 넘으면 비과세도 됩니다. 5천만 원까지요. 이것도 꼭 활용하세요. 은행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공짜 혜택 최대한 활용하세요. 세금 평생 냈잖아요. 이제 받을 차례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정말 많습니다. 탁구, 배드민턴, 요가, 노래교실, 서예, 사진, 한글 교실, 스마트폰 교실 다 있어요. 전부 공짜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가도 한 달에 10만 원은 버는 겁니다. 저는 탁구 배우는데 밖에서 배우면 한 달에 5만 원 든대요. 복지관은 공짜입니다. 도서관 가세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조용합니다.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도서관 갑니다. 오전 10시에 가서 점심때까지 있어요. 역사책 보고 신문 보고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같이 신문 보던 분하고 친해져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 먹습니다. 보건소 무료 검진 받으세요. 예방주사도 공짜로 맞고요. 저는 매년 가을에 독감 주사 맞습니다. 폐렴 주사도 맞았어요. 대상포진 주사도 있던데 내년에 맞으려고요. 버스 지하철 공짜로 타세요. 저는 버스 타고 시내 나갑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버스 타고 가요. 택시비 아끼고 운동도 됩니다. 박물관, 미술관 무료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정말 좋아요. 전시회도 자주 바뀌고요. 미술관도 갑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자주 가요. 그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국립공원도 무료예요. 봄에 북한산 갔다 왔습니다. 높이 못 올라가고 입구만 걸었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이런 거 활용하면 한 달에 30만 원 넘게 절약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처음 은퇴했을 때 정말 불안했습니다. 텔레비전 보면 노후 자금 10억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주변 친구들도 최소 5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저는 1억 5천밖에 없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통장 보고 또 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이 돈으로 몇 년을 살까 계속 계산했습니다. 10년 살면 1년에 1520년 살면 750 이렇게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알았습니다. 그건 불안 마케팅이었어요. 금융상품 팔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펀드 가입하라고 그러고 보험회사에서 연금 보험 들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제가 7년 살아봤습니다. 1억 5천으로도 충분히 잘 삽니다. 오히려 돈이 거의 안 줄어요. 이자 받고 연금 받으니까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현명하게 쓰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해요. 돈 많아도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돈 적어도 마음 편하면 행복합니다. 제 친구 중에 3억 있는 분 계세요. 그런데 항상 불안해 하십니다. 이걸로 부족하다고요. 5억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8천만 원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주 편안하게 사십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차이가 뭘까요? 마음가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5억 있든 10억 있든 그건 그 사람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살면 됩니다. 우리 속도로 우리 방식으로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제가 처음엔 친구들 만날 때 주눅 들었어요. 친구들이 여행 갔다 온 이야기하면 부러웠습니다. 저는 돈 없어서 못 가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행 안 가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집 근처 공원 산책해도 좋고 도서관 가서 책 봐도 좋습니다. 복지관 가서 친구들 만나도 즐겁고요. 돈 안 들이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젠 친구들 만나도 주눅 안 듭니다. 커피 마시고 싶으면 마시세요.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영화 보고 싶으면 보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결정합니다.
제가 7년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적게 가진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있는 겁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검소한 겁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저도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편안합니다.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통장에 1억 2천만 원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더 바라지 않아요. 오늘 당장 통장 3개로 나눠보세요. 한 달 생활비 계산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지관 알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습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서 오는 겁니다. 이제 아시잖아요. 1억에서 2억이면 충분하다는 거요. 연금 잘 받고 복지 혜택 잘 쓰면 된다는 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행복으로요.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셨죠.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신은 뒷전이셨죠. 자녀 키우느라 허리띠 졸라매셨죠. 부모님 봉양하느라 고생하셨죠. 세금 꼬박꼬박 내셨죠. 충분히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이제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남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7년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1억 5천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 많이 있어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지금 건강합니다. 당뇨 있지만 약 먹고 관리하니까 괜찮아요. 매일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니까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 병원비도 적게 들고 행복합니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친구들 자주 만나세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세요. 복지관 가시고 경로당 가시고 친구들 만나세요. 이야기 나누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일주일에 너댓 번 밖에 나갑니다. 복지관 가고 도서관 가고 친구들 만나고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하고 외롭지 않고 마음 편한 겁니다. 돈은 그 다음이에요.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1억이나 2억 있으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있는 돈으로 현명하게 살면 됩니다. 저처럼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통장에 1억 2천만 원 있고 매달 연금 150만 원 나옵니다. 집도 있고 건강도 괜찮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복지관도 다닙니다. 충분히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통장 나누고 생활비 계산하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복지관 알아보고 도서관 가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